그냥 사진 요구만 했는데요. 그냥 야한 대화 좀 나눴는데요. 그루밍은 어디까지 처벌이 되나? 이제 아이들한테 비밀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는 특별하다. 이제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이제 심란하고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이랑 거의 일심동체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부모가 어떤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이제 즉시 신고를 고려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아동학대 2부로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그루밍과 이혼 갈등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실제 신고 및 대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넓게는 SNS 메신저에서 시작해서 자극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비밀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많은데요. 미성년자들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성적 도구화를 시도하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루밍 성범죄의 단계를 피해자 고르기, 신뢰 얻기, 욕구 충족시켜주기, 아동 고립시키기,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통제 유지하기,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태블릿을 다들 쓰니까 더 노출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실제 사건에서도 범죄자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비밀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는 특별하다. 이런 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을 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신적, 심리적 종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루밍은 어디까지 처벌이 되나? 이 부분일 건데요. 실제로 미성년자를 만나서 가해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가? 아니면 만나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이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아청법 제15조의 2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즉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미성년자 안 만났다. 실제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사진 요구만 했는데요. 그냥 야한 대화 좀 나눴는데요. 이런 것도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 판례에서도 만 10세 아동에게 뽀뽀하자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진이나 영상 요구에 응하게 되면 이것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훨씬 또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접근한 범죄이지만 형량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결국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만드는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데요. 그루밍 행위를 통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하여 엄벌에 청한 명확한 사례입니다. 즉 단순 대화로 시작했더라도 중한 범죄의 출발점으로 인정돼서 가중처벌되는 것이 이제 최근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이제 심란하고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이랑 거의 일심동체입니다. 맞아요. 네, 뜰 끼고 사는데 그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떤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이제 즉시 신고를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 재판에서 보더라도 특정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요구를 하거나 대화 흔적을 지우려고 행위를 유도하거나 또는 부모에게 말하지 마, 이거 절대 비밀이야, 이렇게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시도, 이런 대화 내용이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온라인 대화에서 이러한 대화 내용이 보인다면 일단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온라인 그루밍을 시작했다는 신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상황을 보게 됐다. 예를 들면은 음란물을 공유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몸 사진 보내달라고, 몸의 신체 일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얼굴 사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거나,
뭐 이런, 그리고 또 음. 비밀 유지를 강요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이런 행동을 하면서 보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다? 뭐 어떤 기프티콘 이런 어머. 거.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제 어. 그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발견하셨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바로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비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아이가 그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거의 그루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해자가 아동을 고립시키고 통제하려고 하는 가장 명백하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단 의심이 된다면 112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 그루밍 못지않게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희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 부모 간의 갈등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가되거나 때로는 아이를 어떤 이혼 소송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저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네, 실제 뭐 사례하다 보면 변호사님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네. 보실 텐데 이러한 행위들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이제 폭넓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혼 과정에서 아동학대 뭐 대표적인 유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그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이제 들려주는 행위일 겁니다.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나 아빠 누구 한쪽 편을 강요하거나 엄마 아빠 누구랑 살고 싶어 이런 대화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제 심각한 내용까지 갔겠죠. 그리고 뭐 오늘은 아빠 만나러 가지 마 이렇게 면접 교섭을 이제 방해한다든지 그런 거부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아이를 갈등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더 심각한데요. 배우자에게 보내는 이제 협박이라던가 욕설 메시지를 자녀에게 전송하고 이렇게 전달하도록 시킨 행위, 아니면 이제 부부싸움 중에 자녀에게 오늘 너희 엄마 죽는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행위, 이런 게 모두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 처벌된 판례가 있습니다. 네, 최근의 판례 경향은 부모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만 발생시켜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을 하는 경향이고요.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의 아동 학대 이런 부분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하나 사실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법원은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부모 중 한쪽이 이제 아동 학대 가해자로 인정되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친권 상실이나 정지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혼 소송에서 어떤 평화로운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처벌 여부나 법적인 불이익을 떠나서라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엄마, 아빠 모두가 반드시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그루밍과 이혼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아동 학대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처벌 및 양육권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 그 온라인에서는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성적 목적의 대화만으로도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는 정황이 포착된다라고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무심코 하는 언어와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명백한 정서적 학대가 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양육권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에게 직접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